4월 21일 오늘의 중국입니다. BBC 보도입니다. 지난주 폐막한 중국 공산당 5중 전에는 전례와는 달리 차기 지도부 관련한 인사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2035년 목표가 제시되었고 련빙 베이잔, 즉 전쟁 준비가 강조되어 세계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M109A6 펠더딘형 자주포를 최근 공개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타이완 무기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사실은 미 국방부 안보합작국 DSCA가 조만간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사실을 공지할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먼저 보도하면서 타이완 언론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조구어정 타이완 국방부장은 19일 타이리 법원에서 타이완 언론들을 대상으로 아직까지 미국 측의 공식적인 통지를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중정대학의 전략 및 국제실무연구소 린윙위 박사는 엄밀히 말하면 이 포탄은 선제 공격이라기보다는 방어 기능의 무기라면서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타이완의 군사 연구자 전구어밍 글로벌 디펜스 매거진의 주임은 타이완이 현재 F-35를 가장 원하지만 당분간 미국 정부가 타이완에 팔 것 같지는 않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입니다. 타이완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성명 발표가 있은 후에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사령부는 수십 대의 홍룡K 폭격기들을 9시간씩이나 훈련 비행을 시켰습니다. 이 대규모 공중폭격 훈련은 시야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폭격기들이 전투 대형으로 중국 동부의 군공항에서 집단으로 이륙해서 알려지지 않은 장소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목표 영공에 도달한 후 여러 고도에서 자유낙하 폭탄을 떨어뜨리는 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중문망의 보도입니다. 중국 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는 하이난섬이 명품 시장의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 정부는 하이난섬을 면세 쇼핑 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구찌와 프라다의 패션 제품, 까르띠에의 주얼리, 에스티로드의 뷰티 제품 또는 맥켈런의 프리미엄 위스키 등을 마음껏 살 수 있습니다. 루비통은 지난 화요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매출이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 동기 대비 26%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컨설팅 업체 베인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의 국내 프리미엄 쇼핑 비중은 2019년에 32%에서 2020년에는 70% 이상으로 급증을 했고 확산세가 꺾인 뒤에도 2020년에는 성장세가 약 55%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 일보의 보도입니다. 리보 중국인민은행 부행장이 18일 화상을 통해 보아오 포럼의 디지털 지불과 디지털 화폐 세미나에 참가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추진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관측이 있는 가운데 리보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간의 성과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첫째, 중앙은행과 발권은행을 이중화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 둘째, 소액은 익명으로 대액 또는 다량 거래는 추적이 가능한 방식으로 가능했다는 점. 셋째, 전자거래 방식과 디지털 위안화 등을 은행계좌 또는 준계좌 시스템 그리고 화폐 시스템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 등입니다. 신화사 보도입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멍웨이 대변인은 19일 국가급 중장기 5개년 발전 계획과 지역철도 발전 계획 체계를 명확하게 하는 가이드와 통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고속철 노선 이용률이 80%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평행 노선은 새로 건설할 수 없도록 하고 지하철이나 경전철 등의 편법 건설을 엄금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속철에 치중하고 일반 열차 건설이 적은 점, 여객 운송에 치중하고 화물 운송은 경시하는 점, 투자는 크나 효익이 적은 점 등등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입니다. 지난 월요일 상하이 엑스포에서 한 중국 여성이 테슬라 차량의 브레이크 결함 의혹을 외치며 올라탔습니다. 이 여성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보기 드문 이 같은 시위는 관영 매체에 의해 포착이 되었고 중국 인터넷에서 빠르게 전파돼서 몇 시간 만에 1억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박람회는 매년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번갈아 열리는데 테슬라는 올해 상하이 엑스포에서는 비교적 소극적인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가 선별한 뉴스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 홈페이지가 4월 16일 짱시성의 법제위원회 부주임 이해고빙이 심각한 규율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며 현재 규율 심사와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중 매체들이 전하는 소식에 의하면 이해고빙은 새벽 2시쯤 체포되었고 부인과 아들, 며느리에 대한 격리조사도 병행되었으며 아들 집에서는 현금이 2억 위안, 미화가 810만, 홍콩 달러가 3만 200, 금이 6.2kg, AK-47 기관총 한정, 육사식 권총 한정 등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예고빙은 짱시성 공안부처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얼마 전 짱시성 공안청의 상무부청장으로 퇴임했습니다. 이 짱시성은 상하이방의 실력자, 정칭홍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